연방대법원이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소송 면책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잉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수십 명이 다치고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9세 남성이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괴한이 휘두른 칼에 맞아 얼굴과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보다 약값을 더 많이 올린 메디케어 처방약의 약값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대통령 임기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소송의 면책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임기 중 공적인 행위는 퇴임 후라도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가 공적인 행위인지는 하급심이 다시 판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재판은 아무리 빨라도 11월 대선 전에 열리기는 힘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9명이 6대3으로 대통령의 임기 중 공적인 혐의는 퇴임 뒤에도 면책 특권이 있는 반면 사적 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며 반면 전직 대통령은 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다수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권력 분립의 헌법 구조하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면책 특권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으나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소냐 소토마요르는 전직 대통령에게 형사 특권을 부여한 오늘 결정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급법원, 즉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TV 토론에 이어서 또 한 번 큰 승리가 됐다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 적용 범위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이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은 법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행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상 면책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이며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 행위가 공적 행위인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대선 이전에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승리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급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행위가 공적 행위가 아니라 사적 행위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그때는 이미 트럼프가 다시 재선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법무장관에게 공소 취하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항공기 난기류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잉 항공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 수십 명이 다치고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여객기가 1일 비행 중 강한 난기류를 만나 탑승객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 비행기는 마드리드를 출발해 우루과이로 향하던 중 새벽에 난기류로 인해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브라질 동부의 나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0명이 경미한 찰과상 또는 정형외과 외상으로 근처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브라질 현지 지역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기종인 카타르 항공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지난 5월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향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탑승자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지난 40년간 난기류가 50%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말다툼 도중 상대가 꺼낸 칼에 맞아 얼굴과 팔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9일 새벽 1시 30분경 맨하탄 풀턴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중 역에 있던 용의자와 말다툼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9세 남성은 말다툼 도중 용의자가 꺼내던 칼에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팔을 베었습니다. 용의자는 브루클린 A 열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인상을 보다 더 많이 올린 메디케어 처방약 64개의 약값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두 가지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하루에 최소 1달러에서 비싼 약은 4,600달러나 절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방약값 낮추기의 일환으로 물가 인상률보다 처방약값을 더 많이 올린 메디케어 처방약 64개를 파악해 약값을 내리라고 조치했습니다. 또 메디케어 파트 B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 처방약 64개가 물가 인상률보다 약값을 더 많이 올렸다고 하면서 제약회사들이 그럴 경우 리베이트를 내야 하는 벌칙을 적용해 약값을 내리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메디케어 처방약값 중에서 본인 부담금의 연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으로는 연간 약값을 3,000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2,000달러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이 의료보험 허위 청구 등 대대적인 의료 사기 단속에 나서 한인 최모 씨 등 13명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퀸즈 우드사이드 거주 39세 한인 여성 최모 씨가 엠트랙 헬스플랜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뒤 엠트랙 직원들이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96만 달러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미 지난달 11일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과 96만 달러 추징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당 청구를 눈감아준 엠트랙 헬스플랜 직원 10명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은 최 씨 외에 다른 보험업자들이 1,100만 달러의 부당 청구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보험회사인 아웃컴 헬스도 10억 달러 보험 사기로 적발됐으며 이 회사의 한국인 임원 최모 씨와 한모 씨 등 2명은 이미 기소돼 오는 10월 4일과 10월 11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연방법무부는 미 전역에서 의료보험 사기 단속에 나서 모두 193명을 체포 기소했으며 이들의 사기액은 무려 27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2억 3,10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 미국 유권자 10명 중에 7명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유권자 2,0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는 이미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한 반면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는 28%에 그쳤습니다.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비율은 지난 5월 같은 조사 때 69%보다 조금 높은 것입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 중 트럼프 지지자는 76%가 지지 후보
후보를 정한 반면 민주당 바이든 지지자 중 68%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 바이든 지지자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두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를 획득, 41%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로 앞질렀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클리즈가 토론 직전인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8%, 바이든이 44%였던 점을 감안하면 토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또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여론조사 평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토론 뒤 사실상 승패가 갈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고령 리스크를 여실히 드러낸 가운데 최근 1년 반 동안 최소 15차례 이상 인지능력 저하가 목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러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칼 번스타인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측근으로 알려진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들이 최근 1년 반 동안 토론 때와 비슷한 모습을 15차례에서 20차례 정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익명 소식통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매우 가깝고 바이든 대통령을 사랑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며 바이든에게 불리한 사실을 고의로 조작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번스타인은 TV 토론 때 우리가 목격한 공포처럼 바이든은 최근 1년 반 동안 15차례에서 20차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정확히 1년 전 뉴욕 맨하탄의 포시즌 레스토랑에서 정치자금 모금 파티 도중 바이든이 사후 경직처럼 몸이 뻣뻣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어젯밤 바이든이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을 비판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지만 지난 6개월간 현저한 인지 저하와 신체적 허약성을 보였다며 사실상 대통령 출마가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수요 부진으로 3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48.5로 전달 48.7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이면 경기 위축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 같은 수치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9.1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는 3개월 연속 50에 미치지 못했고 최근 20개월 중 지난 3월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19개월간 50선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달 업종별로는 8개가 50을 넘어선 반면 9개가 위축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화학제품 제조업체는 고객 주문이 많다고 보고한 반면 운송 장비 제조업체는 고객들이 주문을 갑자기 취소하는 탓에 하청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전자장비, 가전, 부품 제조업체들은 고객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주문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금속 가공업체들은 재고 수준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면서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몇 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특히 만기가 긴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루 전보다 0.09%포인트 올라 4.6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이며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5%에 육박했습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세금을 낮추면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고 원활한 판매를 위해 수익률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 집권 여당인 바이든 대통령이 열세로 몰리면서 연준 등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버클리 등 월가 대형 금융회사들도 트럼프 승리와 채권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특허청이 발간한 지식재산 동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은 대기업 73건, 중소기업 34건 등 모두 10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대기업 75건, 중소기업 28건 등 103건보다 약 4%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전체 소송 중 한국 기업이 제소를 한 것은 23건, 22%에 그쳤고 한국 기업이 피소된 사건이 84건, 78.5%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견 중소기업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9건으로 특허 소송을 당한 사건 15건보다 많았습니다. 이처럼 중견 중소기업의 특허 소송 제기가 늘어난 것은 이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특허권 방어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분야별로는 컴퓨터, 통신, 반도체 등 전기, 전자 분야가 85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했고 기구, 기기가 14건, 기계, 운송, 화학 등이 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이 박스뉴스 기고를 통해 북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릴랜드 거주 54세 한인 남성 폴 정대령이 어제 미 해안 경비대에서 장군으로 진급, 제27대 의무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옐로키 운전기사가 지난달 30일 일요일 새벽 5시 반 퀸즈 프레시메도 한 교회의 아기 예수상을 고의로 파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야구 경기를 위해 뉴욕을 방문했던 조지아주 일가족 5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자신들의 경비행기로 집으로 돌아가다 비행기가 추락해 일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쿠바에 중국의 도청기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관타나모 인근에도 도청기지로 보이는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파나마 새 대통령이 파나마는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이 통과하는 경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경 통로를 봉쇄한다고 밝혀 미국에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식당 체인 치폴레로부터 58만 달러를 받아내는 등 1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이 상장 3일째인 어제 5.5% 급락, 21.58달러를 기록해 공모가 21달러를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